부자 도시로 이름 날리던 우리 울산이 요새 와서만 앞이 캄캄합니다. 그동안 울산의 일자리를 책임졌던 조선업이 흔들리니까 동구 쪽이 난리 났다 아닙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사람 빠져나가고 주변 상권뿐이 계십니까? 또 이게 인근에 있는 북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안 합니까? 울산의 집값도 억수로 많이 떨어지고 실업률도 3만 명을 넘어갔고 노는 사람이 전국 1위나 카네. 어쩌다 이래 됐노? 자동차는 또 어떻습니까? 내수시장 불황으로 2차, 3차 협력업체들은 동구처럼 될까 싶어가 불안에 달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울산의 양대 산업이 흔들리니까 시내 경기도 말이 아니라 해.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시내 음식점부터 미용실, 옷가게, 백화점까지도 흔들린다 하는데 10월 자료를 보면은 울산 경기 지표가 지난 50년 중에 최악이라 하네. 2차 산업에서 1등이었던 울산이 이제 4차 산업으로 바뀐다 하는데 우리 울산의 미래는 어찌 되겠습니까? 다들 걱정입니다. 이때야말로 우리 울산의 아재들이 의견을 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용감한 토크 단디. 오늘의 주제는 울산 도심부터 살립시다. 이 얘기를 할 낀데 누가 나와 사는지 단디 들어보입시다. 아니 우리 우리 김두겸 우리 전 남구청장님 옛날에 남구청 행사하러 가면 있잖아요. 그 원래 그 행사하기 전에 왜 구청장님 인사하시잖아요. 네. 맨날 자랑이 이거였어요. 우리 울산의 남구가 GNP가 5만 달러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웬만한 도시 안 부럽죠? 하면은 국민들이 와 이랬거든요. 그 기사는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아니 5만 달러가 아니고 원래 우리 울산 남구는 GRDP를 친다면 7만 2천 달러예요. 그러니까 세계 3위 도시, 대한민국에서는 1위 도시인데 울산시 전체가 한 5만 6천 GRDP가 됐어요. 그렇게 울산이 잘 나갔고 특히 이제 울산 중에 남구는 7만 2천이니까 잘 나갔죠.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울산의 주력 산업이 3대 주력이 있잖아요. 화학, 조선, 자동차. 이런 주력 산업이 울산이 견인차 역할을 해왔는데 따지고 보면은 이 3대 주력 산업이 울산이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울산의 산업의 구조를 보면 좀 문제가 많아요. 약 78%가 산업 의존 도시가 울산입니다. 그래서 산업이 안 되면은 울산이 거의 디폴트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상 열악한 지역이 또 울산이기도 한데 다른 도시가 건강하고 또 도시의 경쟁력을 이끌으려면은 한 65% 정도에서 60%가 산업이 하고 나머지가 이제 서비스라든지 다른 업종들이 다변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면 도시가 경쟁력이 있어요. 그게 또 하나가 인구가 약 한 180에서 230만 정도 되면은 내수시장도 형성되고 경기를 그렇게 한다는데 울산은 구조 자체가 좀 문제가 있죠. 3대 주력. 그나마 그래도 잘 꺼왔는데 요 근자에 와서는 국제 경쟁도 약화되지만은 또 국가에서 경제 정책도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은 그 중에 조선 사람이 지금 절단이 나 있잖아요. 동구가 그렇죠. 예, 그 여파가 울산 전역에 지금 미치고 있는 상태죠. 그것도 있고요. 하나 더 짚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청장님 그 GRDP 말씀하셨는데 울산이 이제 그 1인당 총생산 GRDP는 굉장히 높아요. 지금도 높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겁니다. 1인당 이제 그 개인 소득. 개인 소득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거짓말 하신 거예요? 아니요. GDP 총생산량하고 아니요, 거짓말이 아니고 이게 이게 울산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국가 산단이고 국가 주도로 개발하다 보니 총생산 이건 엄청 높아요. 근데 그걸 전부 서울로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울산 사람이 받는 건 거기서 이제 임금으로 받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더더구나 우리 왜 그 조세 구조가 국세 80에 지방세 20이니까 우리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1년에 그 20조 가까운 세금을 전부 서울로 갖다 줍니다. 가서 타오는 거죠. 진짜 울산에 월급 받고 자금 역외 유출이 약 23%예요. 울산이 돈이 머물러야 되는데 서울이 지금 자금 역외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GRDP는 높았지만은 울산 시민들이 그냥 그 내수 시장에 묻어나는 것은
좀 적죠. 그래서 지금 경기도 더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장님 이 조선업 이 불황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이제 인구가 도시의 근간을 이루고 뭐 잠재적 성장의 어떤 그런 뭐 지표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주민등록 등록 인구가 뭐 120만을 넘었다가 그렇죠. 100만 넘었죠. 100만은 벌써 넘었고 이제 120만 넘었다가 그때부터 이제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116만 정도를 조금 넘는 그런 정도인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조선업도 그렇지만 다른 여타 업종들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에 더해서 출산율이 지금까지 우리 울산이 10,000명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작년에 9,400명 정도가 됐어요. 출산 수가. 근데 이제 이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비율이 그 작년에 14%였거든요. 전국 최고예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일자리를 없어서 떠나가는 사람은 그대로 괜찮지만은 떠나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아서 정말 진짜 지금 특단의 뭐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인구 말씀부터 예. 짚으면요. 그 아까 2015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심지원 2015년 12월부터 지금 이달까지 연속 33개월 인구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감소하는 게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게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아니 출산 문제는 예. 뭐 그냥 우리나라 전체적인 분위기 문제인데 울산만 본다면은 울산이 과거에는 젊은 도시였잖아요. 상징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젊은 도시라는 상징이 젊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왜 떠나나요? 일자리가 없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먹고 살아야 머물잖아요. 예. 먹을거리가 없으면 가는 겁니다. 무향상 무향심이라 했잖아요. 우선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어야 사람이 머무는 겁니다. 빨리 울산에 지금 맞습니다. 고민하고 예. 뭔가 지금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돼요. 실제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자꾸만 힘든 거는 알겠는데 너무 또 힘들다 하니까 실제 이상으로 또 부풀려진 건 아닌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좀 긍정적인 어떤 세상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학교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팩트를 한번 집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연 울산의 경제가 지표상에 팩트로 나타난 현실에서 어느 정도로 힘든가를 짚어보니까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울산의 어떤 그 수출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했을 때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2.9%가 감소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자동차 이 수출 역시도 11.3%, 또 선박 수출 역시도 27.3%. 그런데다 아까 우리 한 교수님도 그렇고 신경호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구 유출도 33개월째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의 동구의 인구 유출은 10,000명을 넘습니다. 그렇죠. 이런 어떤 현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 침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인구가 모여든다는 게 다시 말하면 먹거리가 있고 누릴 거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유입에 동기가 있다는 것이고 인구가 유출된다는 거는 아까 우리 김동윤 청장이 말씀하셨지만 그만큼 일자리도 없고 여기에 더 이상 누릴 거리도 없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이 되기 때문에 실업률을 보니까 좀 심각하더라고요. 5%대로 솔직히 이런 말을 좀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국 1위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실업률이요? 네, 그래서 이 거꾸로 말하면 취업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짚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안 그래도 저희들이 단체장, 제 같은 경우는 단체장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울산시 전체를 보든 아니면 구군별로 보더라도 나중에 그 단체장을 잘했나 뭐했나는 그 평가 기준은 뭐 공약 이행 그게 아니고 가장 국민들이 알아보는 그 평가 기준은 인구가 늘느냐 안 늘느냐입니다. 그게 평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 시절에도 남구가 인구가 빠져나가는 걸 그렇게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 계량화 수치할 수 없지만은 제일 좋은 표본이 인구가 증가했는 겁니다. 그럼 인구가 증가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그 도시는 먹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머물 수 있는 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뭔가 사람이 살면서 체감 행복을 느낀다든지
거기서 뭔가 영위할 수 있는 또 정치의식을 가질 수 있는 뭔가 여러 가지가 갖춰져야 사람이 안 떠납니다. 그때 늘었습니까? 좀 늘었죠. 다시. 아니 이거를 조금 우리가 세부적으로 한번 예. 들어가 보자고요. 그러니까 울산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척추를 할 수 있는 예. 중앙대로를 따라 가지고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의 도심은 태화강역에서 시작합니다. 삼산로를 따라가다 보면은 농수산물 시장도 나오고 시내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백화점 사거리 앞도 지나지에 더 올라가면은 5개 주요 도로가 만나는 공업탑이 나옵니다. 이 공업탑에서 옥동 방향으로 쭉 가면 예전 울주군 청사하고 법조타운에 있는 곳 그 바로 울산의 중심대로 아닙니까? 먼저 5개의 주요 도로가 만나고 6개의 학교가 밀집돼 있는 공업탑 주변부터 한번 살펴보입시다. 아니 근데 80년대 그 모습 그대로 지금 2018년도인데 그대로 이어진 진짜 발전이 없어요. 과거에는 우리 공업탑 중심으로 해서 이 주차장이 많았잖아요. 아직 이 비어있는 게 많아요. 건물이 좀 덜 쓰고 또 여러 가지 공안지가 있으니까 주차될 때도 많았고 또 울산에 특별한 이 상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석유업 단지에서 오는 근로자들한테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직결해서 거기에서 그렇죠. 모이고 이렇게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되고 그 지역이 가장 땅값이 있었죠. 그때는 뭐 장사 잘 됐죠. 다방이다. 사람이 진짜 활발했다니까. 아유 많았죠. 최고의 상권이었죠. 예, 정말 잘 살았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이제 요 건자에 와서 그 이후 건자에 쭉 오면서 이 공업당이 망했어요. 그 큰 건물 1020 그때 장사 잘 된다고 그 당시에 그 병원이 있었어요. 그거 다 병원 옆으로 해가 새로운 건물 엮고 지으면은 대박 날 줄 알았는데 네. 짓고 난 뒤에는 텅텅 지금까지 비어 있습니다. 쫄딱 망했는 게 지금 공업 로타리 현실입니다. 템포 건물도 뭐 짓고 뭐 얼마 있다가 또 뭐 부도나고 이랬잖아요. 네, 계속 사람 예, 바뀌었어요. 예, 그 일대가 예. 이제 상권이 죽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서울서 공부를 하고 1996년도에 이제 개업하려고 내려왔어요. 그때는 이제 이 로타리 체계였어요. 로타리. 근데 지금 그 화단으로 이제 그 가장자리에 해놨는 그런 부분이 없었고 거기에 이제 차를 다 댔어요. 돌아가다가 차 대고 뭐 볼일 보고 뭐 이리 와서 가고 이러니까 네. 아주 뭐 편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공업탑이 전국에서 최고의 그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있어요. 그거는 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이 그 신호체계를 하면서 지금 같은 모습을 해버렸는데 이걸 하니까 차를 대고 주차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지나가는 곳, 그러니까 유동 인구가 없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공업탑이 상권이 뭐 침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이제 심각하고 또 하나가 이제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 아까 뭐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공업탑 로타리 사실 안에 들어가 보면요. 67년에 세울 때도 거기에다 뭐 온갖 그 뭡니까 비석을 넣어놨지만 글자 새겨가지고 지난 2010년에 새로 고쳤거든요. 그러고도 새 이제 또 선언문도 새기고 이렇게 했는데 새천년. 예. 근데 제2 제2 선언문이죠. 근데 문제는 글자를 사람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 뭐 날아다니는 새가 읽으라는 건지 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들어가요. 저도 이제 그래서 그 목숨 걸고 교통위반 하면서 뛰어 들어가서 학생들 데리고 가서 이제 보고 뭐 사진도 찍고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1020 같은 경우 저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결국은 그 넓은 로타리 한쪽 구석에다가 지어놓고 다른 쪽하고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빌딩을 잘 지어놔도 사람들이 갈 수가 없어요.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주차장도 당연히 불편하고 로타리 돌아서 가야 되고 이제 그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풀 거냐에 사실 그 공업탑일 때 살리는 그 해답이 숨어 있어요. 그 아이파크 단지를 주변으로 해서 옆에 있는 주택가가 있어요. 그 주택가 안에 아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면 기존에 주택으로 쓰던 것을 개조를 해서 상가로. 소상권이 네, 형성이 네. 되고 있는데 소위 네. 골목 상권이 형성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예를 들면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뭐냐면 소자본으로 젊은 사람들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개성 있는 그런 어떤 개업을 하면서 거기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입소문을 타고 아람아람으로 이게 소문이 나면서 거기에 점심대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본다라면 공업탑을 살리는 거에 새로운 가능성을 골몰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을 조금 벤치마킹을 통해서 정부에서 예를 들면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고 방향잡이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가 외부에서까지 입소문이 나서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할 데가 없어서 뺑뺑 돌다가 나는 그냥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은 공업탑 일대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주차 문제를 좀 1차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다른데요. 주차장 물론 중요한데 어차피 이제 차를 타고 가서는 내려야 되거든. 내려서 걸어야 되는데 지금 공업탑 주변에 뭐 얘기 다 나온 대로 울산에서 제일 교통량이 많은 도로가 5개가 만나고요. 그다음에 또 이 주변에 이제 시내버스, 시외버스, 정류장이 다 모여 있습니다. 학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유동인구가 사실 제일 많은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자가용 안 타고 그 대중교통 이용해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삼산 일대나 중구 성남동 옥교동에 비하면 이제 상권이 아무래도 경쟁력이 약한 거죠. 이제 그게 포인트고요. 더 핵심은 지금 그럼 이제 로타리 버릴 수는 없으니까 뭐 주차장 확보하는 방안도 있고 생각해 보면 충청장님 좀 있다고 하셨는데 이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제 이 넓은 로타리, 넓은 교통광장이거든요. 이게 사람이 다니는 광장이 아니라 차가 다니는 광장이니까 이 넓은 광장을 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대편에 도로 5개를 지나서 반대편까지를 편하게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만 풀면은 로타리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대의 상권을. 거기 또 지금 현 그 구청에서 스카이워크 뭐 이렇게 설치한다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25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든다하는 공업탑 스카이워크, 즉 공업탑 공중보행로 설치 계획이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민선 7기 현 남구청장의 공약 사업으로 공업탑을 지나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주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 스카이워크가 제기됐다 하는데 물론 그 과정은 쉽지만 않겠지. 어찌하면 좋을지 한번 들어보입시다. 어쨌든 얘기 다시 돌아오면은 이 스카이워크를 왜 끄집어내냐 하면은 결국 그거예요. 잘 가서 보시면은 이 길 건너가려 그러면요 하나하나 다 신호 기다려야 되고 대기 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로타리 이 원주에 차가 쉽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보행로는 전부 원주에서 안쪽으로 쑥쑥 빼놨어요. 마치 그 큰 톱니바퀴에 왜 그렇죠. 바깥쪽처럼. 그러니까 보행자는 무지 멀리 돌아가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차는 그냥 가장 우선적으로 돌아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통이 안 돼요. 그거 해결하려고 제안했던 게 바로 그 스카이워크. 생각하니까 공업탑 로타리를 가로질러 가지고 어디로 안 돼 걸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 한 교수님 말씀하는 거에 뭐 반박이라기보다는 어떤 많은 반박해도 돈을 좋아요. 투자를 해서 시설 건립을 하기 전에 사전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인가를 조금 사전에 진단을 해보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그 고민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를 들면 실이용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이 스카이워크를 건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딱 2가지를 내놓고 있더라고요. 첫째가 상권 활성화고 그다음에 2번째가 보행 환경 개선이에요. 근데 과연 그 스카이워크 건립으로 인해서 상권 활성화와 보행 환경이 개선이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문제가 있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원형 6교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실이용자들 인구들의 이동 동선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길어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저쪽 편으로 건너가야 된다라면 그냥 일직선으로 횡단보도를 통해서 건너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원형 6교로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저쪽 편으로 걸어가야 된다 할 때 이쪽으로 올라가서 저렇게 가야 되는 실이용 인구의 이동 동선이 오히려 길어지지 않나라는 문제를 한번 짚어봐야 되고 또 2번째는 보행 약자들, 장애인이라던가 그다음에 여성들이라든가 유모차를 끄는 여성들, 그다음에 노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짧은 거리는 이렇게 가고자 하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오히려 불편할 수 있다. 또 3번째는 뭐냐면 과연 그 주변에 상권 활성인데 상권 활성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상가 주인들이 좋아하겠느냐. 예를 들면
이게 상권의 건물의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한번 고민을 또 해봐야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 반박이 네.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박은 아닌데요. 반박을 하셨는데 제가 아니요, 재반박할게요. 잠깐만. 네. 그 지금 세 가지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 고민 안 하고 그 얘기를 안 꺼내요. 처음부터 아예. 네. 네. 우선 이 마지막부터 얘기할까요? 그 이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할 거다. 근데 이게 이제 제일 큰 착각이 뭐냐 하면 네. 기존에 우리 철거해버린 육교가 또 만들어진다고 하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아니죠. 여기는 현대도시에서 육교는 우리 6, 있습니다. 70년대에 네. 만들었던 거고 네. 지금 21세기 울산에서 대한민국에서 아까 우리 GRDP 7만 불 도시에서 네. 당연히 필요한 곳에는 에스컬레이터 넣어야 되고요. 엘리베이터도 넣어야 되고 계단이 필요한 것은 계단도 넣어야 되고 램프가 가능한 곳은 램프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건 기본이고 그다음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원주 한 바퀴 돌아가는데 지금 실제로 걸어가는 거리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엄청나게 먼 거리를 돌아가는데 지금 로타리 걸어야 될 요 생각하고 있는 구상하는 이 원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순전히 지금 현재 로타리 바깥 둘레보다 더 좁은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보행거리가 짧아지는 건 틀림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자꾸 상가에서 반박한다는 그 얘기는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분들 건물 앞에다 세우자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세울 자리도 없어요. 당연히 로타리 원주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럼 지금 현재 그 안에 있는 예, 도로 저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지금 밖에 보면 아까 왜 신호체계 하면서 그 화단을 만든 게 한 줄 있거든요. 나무 심어 놓은 게. 그 자리가 딱 이 원형 육교를 얹을 위치입니다. 최고 좋은 위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상권 활성화 되느냐는 건데 그거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주차장입니다. 다 주장하신 대로 주차장 만들라 그러면 자 로타리 주변에 땅값 얼마입니까? 거기 땅을 얼마나 사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겠어요? 지금 주차 한 면에 대충 울산시에 지금 해온 게 보면 차 한 대 되는 공영 주차장 확보하는데 1억 들거든요. 네. 100대 되면 100억, 200대 되면 200억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뭐 남구청에서 만든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거는 뭐 계산해 본 적은 없으니까 실제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250억이 된다 합시다. 그러면 주차 대수 250면 확보하는 돈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맞다면. 그러면 근데 이제 제가- 또 하나 있어요. 하나는 먼저 하면 이게 이제 왜 이게 6개월 하자고 하느냐 하면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주차장이 있어요 지금. 네. 놀고 있는 주차장이 엄청난 주차장. 대공원 인변에도 그렇죠. 있고. 네, 네. 대공원 동문에 있는 그 주차장을 얘만 만들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전부 차 거기 박아놓고 마음대로 이제 보행으로 걸어서 이제 이쪽 저쪽 걸어 다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상권이 활성화될 거라는 거지. 저는 로타리 주변에는 제가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민원 넣어서 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변호사님 뭐 하실 말씀이 아니,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예. 이어서 예. 제가 말씀을 좀 답변을 좀 두 드려야 되는 게 분이시죠? 있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아무도 다른 저는 저는 공업탑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실수혜자의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서 예를 들면 거기다가 그 보도된 자료에 보면 원형 육교를 설치를 하고 이제 스카이워크에서 예를 들면 아가펠라나 뭐 버스킹이나 이런 공연도 한다. 과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차가 다니면서 나오는 소음에도 지쳐 있는데 그거와 함께 거기서 공연이 이루어지면 그거 부분도 사실은 현실감하고 조금 안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콩레이가 지나갔었는데 태풍으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봤을 때 공중 구조물의 안전 진단비라든가 물론 안전하게 짓겠죠. 그런데 지속적인 안전 진단비라든가 유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정말 괜찮은 주차 타워 하나 건립하는 비용과 이렇게 봤을 때 주차 타워의 건립이 예를 들면 초창기에 목돈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는 지속적인 관리비가 들어가니까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겠다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 스카이워크가 네. 이제 지금 현 구청장의 공약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네. 보고 있는데 우리 쪽에 있는 사람이 공약 낸 거라서 참 조심스러워요. 예? 까놓고 뭐 이렇게 하지 뭐 한데. 근데 우리 청장님도 김 청장님도 언제 이 스카이워크 하겠다고 한번 발표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자료 볼까요? 제가 예. 그 광역시장 출마했을 때 예. 공약 사항으로 그때 그랬습니까? 예, 제가 이 스카이워크를 저도 말씀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 교통 정책 문제거든요. 울산광역시가 이 구단위 하기는 재정비 여건도 사실 어렵습니다. 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250억이잖아요. 그 재정이 마련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광역시가 이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램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나오면 반드시 공업탑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시가 전체적인 교통정책을 입안을 해야 된다. 교통정책 입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차량 위주, 그러니까 차량의 소통, 이 위주로 보는 게 있고, 하나는 교통약자랑 교통안전, 이 두 가지 측면 가지고 교통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이 노타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 광역시에서 예산 지원해주고 의전 지원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교통의 시각을 우선 천명이 돼야 되고, 그 나머지 주체인 자치구, 남구에서 예산 확보라든지 여러 다국들 해서 확보하는 게 맞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현실로 본다면 공업 노타리 그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당시 공약 사업도 노타리는 스카이워크를 만들어서 여기서 저 태화강역까지 양쪽에 상권을 활성화하지 않으면은 쭉 가면은 2층까지 앞으로 상가 임대가 높아갈 것이다. 우리나라는 1층만 지금 상가 임대로 받지 2층은 거의 사무실로 거의 큰 재산적 형태를 못 하잖아요. 그냥 일본의 녹빈힐 같은 경우에 가보면은 이 스카이워크로 쭉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2층까지 굉장히 재산권이 형성되더라. 그러고 보행자 위주. 교통 흐름도 거들어가면서 보행자가 한번 어떤 램프라도 타면은 자기가 원하는 지역까지 갈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사람 중심의 도시 형태로 해놓은 게 일본의 녹빈힐이더라고요. 사실 내가 탕복을 했어요. 했는데 공업 노타리를 본다면은 그 자체가 어떻게 상권을 살리는 그 주체는 아닙니다. 그거는 보행자를 위하고 원활하게 교통수단, 사람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을 봐야 될 것이다. 그 안에서 아까 뭐 공연을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공연 위주보다는 이 스카이워크 해놓는다면은 거기에 소규모 미술 작품을 전시한다든지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볼거리도 제공하면서 또 자연 예술인들이 거기서 자기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또 이점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저 예산이 한 250억이거든요. 250억인데 그 남구청 예산을 잡은 게 50억이더라고요. 나머지 시에서 부담하는 걸 다 있고, 그 이 부지가 시부지예요. 시부지에서 이제 이 지금 저 그 남구청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시에서 별로 관심이 없으면은 뭐 돈도 200억 내라 그러죠. 또 땅도 시 땅이제. 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게 또 제가 보건대는 이게 이제 저 아까 보행권은 분명히 이제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 위로 바로 이제 뭐 건너서 두세 개를 건너서 바로 이제 갈 수가 있어서. 근데 이제 이게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 저는 상당히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오히려 보행권이 그쪽으로 해버리면은 상가라는 게 유동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그 상가 쪽으로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오히려 그 스카이워크 쪽으로 가버리면은 오히려 더 악화될 소지도 있다. 그건 근데 일단 내말 좀 근데 이게 사실은. 록봉기 뭐지 일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본은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옆으로 대형 건물이 있고 그걸 이제 이 맞습니다. 건물의 형태는 거의 같아요. 그렇죠. 있는데 그걸 소규모 큰 거 이런 게 있어가. 그러니까 이걸 아까 조만권 말씀했잖아요. 적은 건물은 조만권이 있다고 말씀이 있을 것이고. 그래 건물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맞긴 맞습니다. 일본처럼 대형 건물이 쭉쭉쭉 있으면은 그 건물들을 연결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진짜 상권이 살죠. 차이가 있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이거는 좀 앞뒤가 좀 바뀐 것 같은. 그게 뭐냐면은 이게 그 살려면은 인구가 우선 와야 돼요. 와서 그걸 걸어 다녀야 되는데 올 사람은 없는데 주차장이 없어 오지도 못하는데 거기를 걸어 다니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은 약간 좀 순서가 좀 그건 바뀌는 아니고 확보를 해놓으면 다른 사람 그리고 지금 못하니까 안 오는 거죠. 그렇지.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통학권들이 이런 게 지금 그게 불편하니까 차량을 설치는 건데 만들어 놓으면 오긴 와요. 오는데 이제 예산이 효율성이 있느냐,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구 단위보다는 광역시 단위에서 교통 정책 측면 아까 말했죠. 차량의 소통이냐, 보행자 우선 안전이냐, 그 정책에부터 먼저 입안이 되고 자치구에서 행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미관상으로도 우리 공업탑이 다들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저거를 하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데. 그거는 얼마든지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건축은 뭐 지진 대비 태풍 대비 이런 거는 안전성 문제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고. 그 안전성은 저도 뭐 상관없다고 봐요. 아니 그래서 제가 부산에도 스카이워크 있어요. 근데 거기도 보면 오륙도, 송도, 청사포
그리고 뭐 정선, 단양, 스카이워크 전부 다가 그건 아니죠. 예, 자연 결과지. 사실은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목적으로 대도시에서 찾으셔야지. 네. 그거는 같은 중국에 그거는 네. 관광의 목적에 네, 아니 그러니까 부동지구에 가보시면 예를 들면 사람들이 네? 굉장히 붐비는 그러니까. 거기다가 예를 들면 아까 상해 이야기했던 부동지구에 가보시면 동방명주 빌딩 밑에 울산보다 더 큰 오거리에 네. 스카이워크 걸려 아니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신규명 변호사님 홍콩이나 이야기하셨듯이 뭐 대형 일본이나 건물이 있어가지고 연결해서 이동자 편의가 아니죠. 로타리도 확보가- 대형 건물이 많죠. 그 네. 뒤에 있는 예를 들면 아까 템포 얘기도 나오고 뭐 템 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주상복합도 생기고 많이 생겼는데 1020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빌딩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스카이워크에서 2층으로 뻗어서 나가는 길을 자기들 빌딩에 스스로 만들어죠. 그럼 그 빌딩 살아나죠. 장단점 그거는 자기들이 이제 투자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오히려 그 공공에다가 우리 할 테니까 우리가 예산 부담할 테니까 같이 합시다라고 같이 풀어나가야 돼요. 사실. 이거는 왜냐하면 누구를 위한 게 아니니까 개인을 위한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상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문제 계속 지금 아까부터 문제 나왔잖아요. 어떻게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꼭 거기 우리 동문구 주차장 말고도. 이거 처음 발표하는 건데요. 그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울산처럼 이런 이제 대도시가 어쨌든 되면 도심의 땅값 무조건 비싸거든요. 그냥 뭔가 공공사업을 하려고 해도 땅 확보도 어렵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예산도. 그러면 이제 입체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땅 밑을 쓰고 공중을 쓰는 수밖에 없거든요. 로타리 같으면 이제 이 말하면 분명히 거기 지작물 많은데 이 얘기 나올 겁니다. 그건 다 풀 수 있거든요. 우리 지하철은 뭐 지작물 없어서 만들었습니까? 뭐 저라면 차라리 이렇게 주차장이 문제라면 로타리 원 전체 그 면적 전체를 다 파내버리고 그 밑에다 지하 2층, 3층 주차장 하면 돼요. 파리 같은 데 가면은 250 가지고 안 될 것 아니 같아요.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예. 그거는 별개지. 파리 같은 데 보시면 이제 거기는 전부 왜 역사 건물이 많다 보니 막 파리뿐이 아니라 프랑스 지방 도시들 보면 주로 이제 중세 시대부터 만들어진 그 도심 광장이 있거든요. 그 광장에 전부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요. 지하 10층까지 뱅글뱅글 돌면서 내려가게. 근데 여기 울산 고속도로 로타리는 훨씬 면적이 넓고 그렇게 사업하기에는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죠. 근데 진짜 이게 예산이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예술적으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저거예요. 아니요, 저기 땅값이 제로기 때문에 공사비만 부담한다는 거는 다른 사업에 비하면 굉장히 싸게 먹히는 거고요. 저도 그 부분은 뭐 동의를 합니다. 하면 좋긴 좋은데 정말 진짜 물론 계산 안 해봤지만은 그 엄청나게 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는 공사비가 많이 드는데요. 저기 대신에 공사 불편해지는데 왜냐하면 많은 차량이 지나가니까 대공원 동문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입체화하면 돼요. 뭐 거기 위에 올라가는 게 보기 싫으면 땅 밑으로 파내리면 되고 위에 올라가도 괜찮다면 거기에 빌딩을 지으면 돼요. 수월하게 이야기하시네요. 수월하죠. 아니 대공원 판단하게 달려서 우리가 결정하게. 대공원 있어도 지금 안 가잖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걸 그래서 이거 걸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합쳐진 유닛. 글쎄요 이게 뭐저 곳곳에 제가 시장이랑 바로 하겠어요. 여고 뒤쪽에 여고 쪽에 이쪽에 타고 뭐 이쪽에 타고 해서 군데군데 뭐 조그만 소규모로 그때 땅을 막 매입해서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주차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든 또 관을 운영하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예산 확보거든요. 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제일 큰 관건이잖아요. 다 압니다. 문제가 어떻게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건 누구든지 아는데 예산입니다. 예산 확보는 그것도 기술자예요. 어떻게 확보하는 게 기술자고 또 의지입니다. 맞아요. 지금 방금 말씀한 대로 기존돼 있는 대공원인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 면에 행사하면 꽉 차버려 차댈 데 없습니다. 황 교수님 말씀대로 그 지금 부지 비용이 안 들어가는 그게 지하를 만들어 한 3층 만들고 지상 한 2층 만들면은 대공원이에요. 차량 어마어마하게 차량을 태울 수 있습니다. 큰 돈 안 들이고 공사비만 들어가니까 땅 보상을 안 해주니까 그러면 주차장 만들어도 공업 로터리 상권에는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접근로를 만들어줘야 돼요. 접근로를. 그게 첫째고 또 하나가 로터리 상권 공업 로터리 상권을 또 하려면은 종합체육관 지금 거의 노후돼 있어요. 낙후돼 있어요. 저거 다 뜯어야 돼요. 뜯고 지하는 전부 다 주차장 한 2, 3층이었고 지상은 새롭게 리모델링 할 것이고 남구에 새로운 종합체육관을 하나 만들어내야 됩니다. 중국 있잖아요. 좋은 아이디어. 그거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울산여고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모교인데 울산여고의 운동장을 보면 푹 꺼졌습니다. 울산여고도 이미 온 지가 좀 학교가 오래됐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울산여고로 대공원 쪽으로 이동하고 거기에
뭐 새로운 시설이라든지 하면은 사람이 끌고면은 네. 그 주변에 장사 잘 됩니다. 네. 그런데 동창이나 학교라는 게 전통적으로 동문들이 있어서 잘 이전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울산여고 운동장은 푹 꺼져 있습니다. 이용을 해야죠. 그거 좀 더 파가 운동장을 수평 만듭니다. 거기에 더 파면은 한 4층 높이 됩니다. 지금 포고 높이가 주차장을 제가 말씀드리면 쫙다 치웁니다. 주차장을. 그러면 그 하면 울산여고가 불편하잖아요. 이거 더 반대할 것 같은데. 아니요. 위에 운동장을 멋지게 만들어주고 학교를 리몰딩하고 세룸 기자재 그 이익금 발생하고 우리가 만약에 매입할 돈 가지고 울산여고에 교실을 현대화해주고 그렇죠, 각종 기기를 제공해주면은 네. 울산여고 쪽에서는 전혀 손해 없이 위에 운동장 그대로 확보 다 돼 있고 그다음에 학교는 새로운 위무로 간다면은 큰 돈 안 들이고 공업 노탈의 조장 확보는 될 것이다. 자, 공업 답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번엔 자 옥동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서울에는 핫플레이스가 성동구치소. 그 다음에 또 육사부지가 있잖아요, 왜? 우리 울산에는 옥동 옛 울주군청부지가 있잖아요. 그 뭐 민간에 이렇게 넘어간다고 최근에 막 이렇게 기사에 났더라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옥동에 있던 울주군 청사가 작년 12월 달에 청량면 윤리 쪽으로 옮겨갔다 아닙니까? 그 후에 이 울주군 청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문제는 남구청이 빨리 돈을 안 주니까 울주군이 이 부지를 민간 매각한다 하고 울산도시공사는 국토부에 이 군청 부지를 포함해가 그 일대를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신청해가 선정됐다 아닙니까? 그러고는 가리느까 울산시가 이 울주군 청사를 사겠다고 또 의사를 밝혔지. 아이고 맞죠. 어깨 복잡해졌는데 어찌됐든 빨리 이 일대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지 들어봤습니다. 도시공사가 대형 사고를 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꼭동 부지 그 군청 부지를 포함해서 이 일대를 그 도시재생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결정돼 버렸어요. 근데 돼 버리면은 도시공사에서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이 국토부에서 신청 그 하면서 도시 재생 지구로 지정을 해버리면은 이게 또 이제 그 매각 자체가 안 됩니다. 결국 지정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지정 해제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울산은 국토부와의 관계는 영원히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매각도 못 하고 그렇다고 지금 뭐 어떻게 이제 돈이 없어서 개발도 못 하고 이런 와중에 말 그대로 뜨거운 감정. 아이고 진짜 이런 와중에 제가 어제 며칠 전에 이제 그 앞에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지금 한 1년 지났잖아요. 10개월 넘었죠. 예, 한 1년 정도 됐는데 네. 서너 집 가운데 한 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맞습니다. 아, 정말 이거 고래등 상황에 주민들이 이제 새우등 터지고 있어요. 이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예. 남구가 이미 이전한다는 건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신청사 울주군청 이전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때부터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중간에 또 뭐 단체장이 바뀌고 이래가 지금 아주 애매한 상태인데 그때는 구청장 안 했습니까? 했죠. 했으니까. 아, 그 당시에는 제가 안 했죠. 안 안 했으니까. 했는데 그러나 만약에 제가 구청장이 됐으면 예. 저 벌써 저건 내 빵 됐습니다. 그래, 구청장이 됐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다만 그 의지거든요. 예, 아무리 예, 좋은 예. 안이 있더라도 단체장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예, 예. 실행을 옮기는 양론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법의 절차에 따라 국유재산 매입 그 절차에 따라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예. 그 고지그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의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절차 법에 따라서 뭘 전지 다 한다면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어요. 다만 그걸 불법이 아닌 꼼수 달리는 편법으로 어떻게 이걸 내 걸 하고 그 목적이 한 목적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걸 취할 수 있느냐. 그 취하는 그 이익은 주민에게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럼 현 구청장도 지역 문제 때문에 자꾸 정도만 국유재산 매입법에 의해서 그 정도만 글을 하니까 어려움이 봉착되는데 네.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문제는 돈이잖아요. 울주군이 당연히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울주군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유일하게 될 수 있는 그 충당 방법이 뭐냐. 반반입니다. 관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일정 부분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민간한테 팔아가 그걸 중단하고 나면은 재원 확보 100% 된다는 거고 그러고 주민에게 그 반은 정말 주민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맞는데요. 누는 손은 없고. 맞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사가 사고를 쳐놨다니까요. 그게 그게 뭐냐면은 그 뉴딜 정치라 해서 원래 뉴딜 정치가 1933년도에 공항시를 하면서 했는 게 금융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거하고 다른 거죠. 아니 그래 했는데 요즘 와서는 뉴딜 정책이 세 가지 있잖아요. 도시 재생, 주거 재생, 지역 상권 재생 이 세 가지 종류가 지금 뉴딜 정책을 정부에서 펼치고 있잖아요. 뉴딜 정책에 의해서 지역 주거나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 일원으로 지금 도시공사에서 만들었잖아요. 그거 별 문제 없어요. 그렇게 해락하면 돼요. 아니 이게 여기 그것도 가능합니다. 현 상태 놔두고도 그 충분히 가능합니다. 청장년을 위한 뭐 아파트 부지하고 공공 뭐 시설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걸로 해서 프로그램 때문에. 해서 그 재생 사업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 못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현 가능합니다. 청장의 아, 공약 이게- 사항이기도 예, 하고 예. 사실은 그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의 저는 이제 신규 변호사님 지적한 부분에 좀 공감을 하는 게 여러 가지의 건너야 되는 장애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울주군에서는 민간 매각 방향을 확실시 했지만 도시계획 변경 결정 승인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남구 의회에서 이걸 또 통과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과연 의회 승인을 또 순조롭게 통과시킬 수 있느냐 문제도 있고 그 지역 일대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공공에서 주도를 하면서 도시 재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서 그 주변에 또 상권이 또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를 들면 일반 매각을 해가지고 주상국각이 들어서서 교통이 더 이렇게 복잡해지고 또 이렇게 해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 구청장의 공약 사업이 그 일대 도시 재생 사업인데 사실은 그 부지를 가장 좋은 거는 이걸 원만하게 좀 풀어서 우리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김두겸 청장님께서 한 수를 좀 방송을 통해서 또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 정도로 저도 기가 솔깃해지는데 이거를 정말 제대로 좀 힘을 모아가 풀어가지고는 지금 독일의 팩토리 베를린이라는가 이게 청년 스타트업 창업단지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마존 캠퍼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 재생 사업이 성공을 하면서 그 접근성을 높이고 또 교통이 편리하고 이러니까 경쟁 기업들이 오히려 따로따로 숨어서가 아니라 한 곳에 이렇게 단지화해가지고 이게 도시가 되살아난 사례가 있습니다. 민간 매각하겠다는 그 개념은 빨리 돈을 받겠다는 뜻에서 맞습니다. 참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지. 울주군도 압박용, 사실은 압박용. 부담스럽죠. 네. 자, 이거를 이제 민간 매각하면은 돈을 우선 받을 수 있으니까 하겠다는 뜻인데 그거 위반해 주는 거는 남구가 그냥 이제 의경 정치이지 실제 권한은 울주광역시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지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을 주야 그 위반할 수 있는 권한을 광역시에서 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남구에서 울주군에 지금 민간 매각하겠다고 압박한다고 남구에서는 덜렁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남구도 그 땅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집어먹고 남구 재산을 하고 일부는 주민에게 돌려줄 것이냐는 남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 지역의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 바로 옆에 저도 우리 집사람이 약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너무나 이제 그 현실을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하면 지금 아까 도시 재생사업, 그 누딜 사업에 의해서 정책이 그대로 시행하면서도 하는 방법이 지금이라도 있다. 다만 뭐 적절치 못한 이 얘기라서 내가 이 방송에 말씀 올릴 수는 없지만은 다만 남구의 옥동의 특징은 바로 앞에는 대공원, 뒤에는 남상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공원을 끼고 있으면서 상업지구가 아닌 데가 그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술집 한 군데 없는 데가 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옥동은 주거지역으로 또 학군으로 보존했던 지역이 옥동입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상가지역, 상업지역으로 풀어달라 했고도 안 풀어지는 지역이 옥동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 근본 취재에 맞도록 그걸 잘 다듬어 나가면은 얼마든지 울주군에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남구에서도 일정 부분은 공공시설로 주민에 돌려줄 수 있고 남구가 일정 부분은 이 주변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을 입점할 수 있다. 울산의 옥동하면은 법원하고 검찰청을 뺄 수가 없지.
지난 2014년도에 기존 법원 자리에서 지금 신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 있던 법원 검찰청 부지가 그냥 덩그러이 버티고 있다 아닙니까? 본관 건물 자리에는 지난 3월부터 청소년 해피문화센터가 지어지고 있지만 뭔가 아쉬워요. 그래도 울산의 대치동이라 하는 옥동인데 뭐 뾰족한 묘책이 없겠는겨. 그런데 이 옥동에 지금 법조타운 들었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거기도 지금 그렇게 그 장사가 안 된답니다. 다 들었어도 그 법 하시는 분으로서 이게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은 원래 이제 법원이 들어서면은 법원 주변에서 뭐 변호사 사무실, 법무 사무실, 뭐 또 식당 이런 뭐 상가들하고 이런 부지들을 그 법원 부지 위에 확보를 하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법원이 저기 들어간 게 1980년도에 들어섰거든요. 이제 그때 들어서고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그 96년도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제가 울산에서 36번입니다. 변호사 그 수로 36번째 이제 개업을 했는데 지금은 200명이 넘었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이 세월도 많이 흘렀고 사람도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이제 법원의 그 관련 시설들 들어설 부지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냥 그 법원이 앞에 있다가 그냥 뒤로 간 것 뿐이잖아요. 그 나머지 부지는 그대로 있는 상황인데 그 지금 가보면은 법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법원 부지가 단지 이제 뭐 4분 1 정도 해가지고 뭐 해피센터인지 뭐 이런 청소년을 위한 뭐 걸 할수 있는데 그런 것이 거기 와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이 규모가 커지고 이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그 부지는 진짜 아까 우리 그 뭐 파라감 이런데 정말 이건 용도 변경해서 그 이 변호사 그 사무실이든 뭘 하고 이거는 진짜 상업용지 해서 팔아가지고 오히려 이 돈을 가지고 저는 이 돈을 가지고 그 아까 말한 옥동 그 저 군청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 그래서 그럼 이게 좀 활성화시키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존 있는 이 법조타운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땅이 고스란히 남았잖아요. 약 7,000평이. 이 7,000평을 법조타운은 행정타운으로서 굉장히 서비스 멋지게 만들었잖아요. 기존 이 법조타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자 법조타운이 새롭게 하면은 수요는 더 많아질 겁니다. 법원 행정에 대한 서비스도 질이 높아졌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있는 변호사 사무실들이 어디 노탈이나 각종 무고들이 어디 안 흩어진 데가 없습니다. 이걸 모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다시 옥동의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변호사 사무실을 일부 한쪽으로 만들자. 모든 변호사 사무실 그거 들어와 버리면은 변호사분들이 무고등이나 어떤 각종 뭐 공원 어떤 흩어지는 거를 그리우면은 양질의 서비스가 될 것이고 그런 변호사 사무실에는 인재들이 모이잖아요. 인재가 모이면서 인재 유입도 되고 또 그 지역의 식당이나 각종 사업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이 요즘 사람이 편리함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옥동 동사무소를 거리 옮겨야 된다. 그래서 원스톱 행정을 봐야 된다. 오면은 옥동이 왜 민원이 가장 많고 행정 수요가 많았냐? 법원에서 보고 옥동 동사무소 서로 다 띄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 옥동 동사무소 이정해 놓으면은 법원 행정 보는 사람들이 동사무소 거쳐 법원 갔다가 너무나 편리하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에게 편리 주고 울산 시민들이 그게 다 모일 것이고 모인다면은 변호사분들도 오히려 이제 편리하니까 거리를 더 입점할 것이다. 변호사 사무실이 각자 지금 막 흩어져 있던 것이 너무 사람들 편리하게 옥동 동사무소 이용하니까 그래서 그건 옥동 동사무소 그다음에 위에는 도서관을 만들자.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된다. 김두겸 청장님 말씀의 내용 중에 참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서관이에요. 실제로 이 옥동을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몇 달이나 이렇게 살아보거나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대치동의 압축판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만큼 주요 학군이라던가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 동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떤 좋은 학군과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는 교육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뒷받침할 만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느냐 굉장히 열악합니다. 혹시 남부도서관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는 주차 공간도 네, 없죠. 주차 네, 공간도 네. 없고 사실은 거기가 실 이용자들에 비해서 공간이라던가 또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요즘에는 도서관에 뭐 입시나 공부를 목적으로 가지 않아요. 교양이나 문화활동이나 여가 선용이나 또는 아이들과 함께 거기에 또 산책을 가는 가족 단위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밥값도 싸요. 네,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말 아이들 뭐 키즈랜드 하나 놓고 그러면서 유아들은 돌봄 시설에 좀 맡겨놓고 엄마들이 또 여유를 가지고 책을 보고 그 안에서 식사도 하고 또 산책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일대를 정말 약간의 소금과 함께 도서관으로 밖에 나와서 쉴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 일대를 만남의 장소, 휴양의 장소, 도서관 이런 것들을 같이 복합센터로 이렇게 구비를 해주시면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편리를 도모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뭐 네. 혹시 그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뭐 다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좀 큰 틀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런 하나하나는 다 담당 부서도 있고 뭐 담당자도 있고 해가지고 고민하거든요. 근데 이제 울산 전체까지는 뭐 얘기 안 하더라도 요 옥동이라든가 요 일대 지금 대화에 나온 주제 나온 부분들만 보더라도 군청 부지 뭐 법원 일대 그다음에 오늘 군부대. 얘기는 뭐 없지만 군부대 그다음 바로 뒤에 있는 대대. 그린벨트 뭐 앞쪽에 있는 공원까지 좀 이렇게 전체를 보고 좀 그림을 그리고 구상을 하면 더 좋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 고민하는 부서나 담당자 없거든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현대 도시 계획에서. 그러니까 특히나 뭐 학자는 연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울산시청에도 남구청에도 이제 이런 일을 고민하는 부서는 사실 없거든요. 그게 문제죠. 오늘 여기 국감되어 있는 게 이제 옥동청사, 법조타운하고 군청사인데 실제로 옥동의 문제점이 군부대입니다. 군부대죠. 또 그다음에 법조타운 뒤에 있는 예비군 대대입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대해서는 특히 그 법조타운 뒤에 있는 예비군 대대는 모 대학을 유치할 뻔했죠. 거기는 뭐냐? 바로 이제 법대만 오는 거로, 노스쿨만 오는 거로. 그래서 법원하고 바로 구름다리 나서 바로 거기서 현직 판사가, 현직 검사가 강의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럼 인재 유입도 되고 또 검사나 판사분들이 근무하면서 울산에 대한 사랑도 있을 것이고 또 학생들에게 강의한다면 자긍심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예비군 대도를 만들고 군부대는 왜 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내가 지금 어제하고 달라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그거 군청사 이 세 개를 연계해서 옥동을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 많은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뭐 중간에 그만두니 기도하면 듣지도 않더라고요. 지금 실제 사시는 데는 옥동 아니시죠? 지금 뭐 우리 다른 데 사시잖아요. 그래도 그거 다 있어요. 집하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우리 죄송합니다. 약국도 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전문가분들하고 울산 도심을 살리자라는 주제로 얘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다음 달에도 계속되겠습니다. 자, 정책 기반하시는 분들 저희들 이야기 꼭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 함께 반디!